네,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전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돌려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빠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빌드를 구성할 때좀 이런 변수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한 가지는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툴팁에 관한 부분이죠. 보통 디아블로류의 게임들은 보통 보면 흔한 이런 한국식 RPG에 비해서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유저들의 가시성이나 이런 이해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툴팁에 되게 세분화를 해놨죠. 무슨 일이냐면 뭐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분화해서 적어둠으로써 좀 유추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데 디아블로는 툴팁에 오류가 많은 건지 좀 번역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지 뭐 둘 다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툴팁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보통 전장의 함성에서 세부 스킬을 힘의 전장의 함성을 많이들 찍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얻는 추가 피해가 10%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곱하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막연히 이거는 고변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건 하변산이고요. 이런 것처럼 툴팁에 관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류라고 해야 될지 능력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은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맹공. 기절 혹은 취약 상태의 적이 주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손 도끼에 보시면 취약한 적이 주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옵션인 것 같은데 둘은 달라요. 양손 도끼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내 기존 취약 피해를 몇 퍼센트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맹공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상태의 적을 공격을 하면 새로운 고변상 기제가 생기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둘의 효율이 많이 다르죠. 당연히 맹공 쪽의 효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투팁은 거의 동일해요. 한데 그 능력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일일이 공부를 하시고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부분을 되게 다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드렛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과 공략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한 곳에 모아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영상의 목표고요. 그래서 영상도 최대한 짧게 제작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이템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오늘은 딜 관련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아블로 데미지 산출 공식을 좀 알아볼 텐데 이걸 깊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치약, 뭐 극대화, 그 다음에 주스텝, 스킬 레벨, 뭐 공격 속도, 그 다음에 뭐 하변상 그룹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데미지 쪽에 부여할 수 있는 옵션의 총량이 10이라고 한다면 뭐 3 곱하기 4 곱하기 뭐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보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데미지 상승 면에서 더 좋다라고 설명하는 글을 뭐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옵션들을 다 균등하게 올려주는 게 딜 상승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만용사는 극대화 피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발사 때문에 도끼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묵직한 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대화 피해가 타 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어 그래서 극대화 피해는 제가 몇 가지 딜을 올리기 위해서
딜을 올리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 1번 극대화 피해는 챙길 수 있는 부위에서 챙기면 좋지만 억지로 챙기면 그 효율이 떨어진다. 보시면 묵직간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손톱 기계랑 적용 방식이 똑같아요. 극대화 피해라는 이런 소스들은 새로운 고변산 기제가 없어요. 무조건 극대화라고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내 기존의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취약한 적에게 주는 극대화 피해라든가 다 마찬가지. 그냥 극대화 한쪽으로 이제 합쳐져요. 그 부분에서는 하변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고변 이런 위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변산 기제가 하나 생기는 개념이지만 묵직간송 같은 경우에는 또 극대화 피해 관련된 소스들은 새로운 기제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내 극대화 피해를 늘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극대화 피해가 지금 보시면 313인데 저 마을을 나가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극대화 피해가 늘어나요. 취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극대화 피해가 제가 약 400%가 좀 넘어갈 거고 500% 가까이 될 거고요. 취약 피해가 막 300 몇십 프로 지금 되는 상황인데 취약 피해는 사실 취약은 무조건 많이 치는 취약은 단독 그룹입니다. 단독 그룹이라서 챙기면 챙길수록 효율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스탯이더라도 너무 많이 챙기면 인플레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죠. 균등하게 올리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한쪽만 너무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스탯이더라도 너무 높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취약은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1.1.0 패치에서 이런 수치들이 많이 하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취약 피해는 챙길 곳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챙기려고 해도 많이 챙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적다. 인플레가 적다. 그래서 취약은 무조건 많이 챙기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대 분노에 관한 얘기. 최대 분노. 최대 분노로 가끔 붙여야 되나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 설명한 내용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최대 분노는 지금 제가 정복자를 잘못 찍어 놔가지고 지금 206인데 원래 210이 나오고요. 최대가 212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최대 분노는 아무리 많이 챙겨도 최대치가 적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 딜 상승 면에서 최대 분노는 무조건 챙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최대 분노를 극대화 피해 대신에 달아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자원 생성에 관한 거죠. 자원 생성량. 반지 두 짝에서 무조건 챙겨라. 자원 생성량은 저번 영상에 뭐 조금 이제 보강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원 생성량은 반드시 반지 양쪽에서 챙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수치로 챙겨 주셔야 돼요. 상급 옵션 이상으로 챙겨 주셔야 되고 자원 생성량은 유틸 옵션이기도 하지만 곧 공격 옵션이기도 해요. 분노가 높아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거미다림 이상 효과도 높게 올 수가 있고 무한한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노가 가득 차지 않으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옵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원 생성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한한 분노를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자원 생성량 효과가 꼭 있어야 돼요. 무한한 분노는 다른 이제 딜 위상이랑은 다르게 이례적으로 수치가 굉장히 높죠. 무한한 분노보다 딜 상승이 높은 위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분노를 잘 활용하는 것은 곧 DPS의 상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원 생성량은 방어 옵션이기도 해요.
내가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를 하던 보강 빌드를 하던 보강 상시 유지는 사실 필수예요. 만약에 야만용사에게 보관 상시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몸 약한 뭐 강령이나 소서 이런 애들이랑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직업 피감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이 야만용사가 타 클래스에 비해서 우월함을 가지는 이점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물론 정복자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 어, 태생이 더 우월한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같은 출발점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강으로 어느 정도 이런 차별화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 기반을 하던 보강 빌드를 하던 보강 상시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보강 상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 생성량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왜? 무감각한 진노가 보강 유지의 핵심인데 자원 생산량이 높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노가 높게 유지가 돼야 무감각한 진노가 좀 발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원 생성량을 꼭 달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기 관련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서는 이런 모든 능력치를 도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면 트렌드였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악몽던전 고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방어도 측면에서 좀 중요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치를 올리면 힘이 올라서 방어도도 오르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극대화 확률을 많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극대 확률을 조금 더 올리려면 민첩도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능력치를 많이 주는 게 정답이었다면 지금은 정복자에서 내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남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변상 그룹을 한 줄 챙겨주는 게 저는 딜 상승 면에서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방어도 이제 측면이 많이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엔드 기준으로는 양손에서 하나 그리고 한 손에서 하나를 빼면 어느 정도 얼추 맞아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이제 하변상 그룹을 챙겨주는 거죠. 하변상 그룹은 어떤 걸 챙겨주냐를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상시 적용이 되는 하변상 그룹이라면 수치가 똑같다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가 높은 걸 챙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수치가 높은 걸 챙겨주시면 되고 내가 마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낼 거라서 좀 더 좋은 거를 욕심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거리 피해가 이 최대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피해를 챙겨주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능력치를 간신히 채우고 나머지 하변상 그룹을 챙겨주시는 게 딜 상승 면에서는 좋다. 그러면 이제 모든 능력치를 어디서 챙길 것이냐? 신발에서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 신발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한손 무기에서는 하변상 그룹을 붙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쪽으로 모든 능력치를 좀 분배를 해준 다음에 무기에서 하변상 그룹을 챙겨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이엔드 세팅 기준으로는 이 옵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성장 구간이시거나 아니면 세팅이 좀 덜 끝나셔서 세팅이 좀 불안전하다라고 하시면 뭐 광폭화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신당 강화 효과 지속 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던전에서 신단을 많이 만나면 굉장히 좀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강 재생량도 내가 만약에 자원 생성량을 챙기고 싶은데 템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챙기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어. 그래서 보강이 좀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보강 재생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프리시 때부터 그랬는데 자유도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이엔드로 왔을 때는 저는 이 옵션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힘 같은 경우에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냐 행운적 중이냐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힘으로 선택을 했고, 행운영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데는 사실 행운적중을 붙여줄 자리가 없고 장갑밖에 없는데, 음, 스킬에 기본 행운적중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고유 행운적중 확률이 있고요. 선망 같은 경우는 50%죠. 50%인데 여기에서 11.7%짜리 옵션을 달아준다고 해서 61.7%가 되는 게 아니죠. 50에서 이만큼을 또 곱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끼면은 약 56%가 될 거예요. 56%가 되죠. 그래서 6%밖에 상승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맥롤 기준이라고 해도 57%죠. 57%, 58%인데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이런 스킬이 터질 확률들. 그러면 사실 실제로 적용되는 수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적중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세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설명한 그런 개념 때문에 힘도 사실은 한 900 정도가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스탯이 내가 너무 많이 챙겨서 인플레가 왔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높으면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인플레가 와서 효율이 떨어졌어도 많이 챙겨버리면 또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장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항상 극대화 피해 너무 억지로 챙기지 마라라고 하지만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면 맥놀 기준 85%인데 묵직한 손 효과 적용을 받아가지고 약 100% 정도 극대화 피해가 올라요. 그리고 극대화 피해가 인플레가 와서 효율이 떨어지지만 100%씩이나 올라 버리니까 이게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힘도 같은 개념이에요. 어, 취약 피해, 뭐 극대화 피해 이런 것들은 20%대를 보여주는데, 극대화 피해는 반지에서 26점 뭐 몇 프로가 될 거고 26.3인가 그럴 거고, 취약 피해는 지금 21%죠. 근데 힘은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아서 인플레가 왔지만 그래도 버리기가 좀 힘든 옵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아이템 옵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더라도 한 편에 좀 길어지지 않게 한 편에 다 보시려면 또 시간도 없으시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많이 나누더라도 한 편을 최대한 짧게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아이템 옵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극대화 피해는 챙길 수 있는 부위에서 챙기면 좋지만 억지로 챙기지 마라. 취약은 무조건 많이 챙기면 좋다. 어차피 많이 챙길라 해도 많이 못 챙겨요. 그래서 취약은 무조건 많이 챙기면 좋다. 그 다음에 최대 분노를 많이 챙기자. 굉장히 효율이 좋은 옵션이다. 그리고 자원 생성약 반지 두 짝에서 무조건 챙기라. 이거는 정말 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챙겨주시고요. 요거 4개를 아시고, 이런 데미지가 적용되는 공식을 상세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내용을 아셔야지 사실은 이런 공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아시는 것보다는 이런 핵심 부분들을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좀 깊게 파고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런 핵심 부분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요것만 알아도 사실 게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